안녕하세요. 남편과 아들 하나와 같이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쑥쑥 크고 있는 아들을 보면 항상 흐뭇하지만 요즘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봐도 웃음이 나와요. 분명 자식은 하나인데 남편을 키우고 있는 것처럼 항상 흐뭇합니다. 남편은 20대 때 같이 알던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술자리다 보니 금세 친해졌는데 남편은 정말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어요. 별명도 책벌레였고 공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헤어지면서 저에게 번호를 물어봤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의대를 다녔는데 밤낮 없이 일하고 공부하는 직업이라 되게 힘들어했어요. 새벽 1시에 들어오는 건 기본이었고 들어왔어도 방에 들어가 나머지 일을 끝내곤 했죠. 남편과 같이 자고 깨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남편이 들어와서는 오열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적성에도 안 맞고 하루하루 잠도 못 자니 죽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 어머니가 원하는 직업이었어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네요.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가 당신 잘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응원하셨을 텐데 조금이라도 버텨보자는 말을 했어요. 조금만 더 일해보고 정말로 안 맞는다. 다시 생각이 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요. 남편은 그렇게 꾸역꾸역 다니는가 싶더니 스트레스를 받아 두통약과 소화제를 기본으로 달고 다녔고 나중에는 원형 탈모까지 오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의사가 되길 간절히 바랬던 시부모님 때문에 그만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그만뒀을 거예요. 저는 시부모님께 남편이 의사 공부로 너무 힘들어하고 약을 달고 산다는 얘기를 했지만 세상 모든 일이 안 힘든 게 어딨냐며 모두 그렇게 산다고 절대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요즘 의사가 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결국 남편은 시부모님 몰래 의사국가 면허 시험을 그만뒀어요. 저는 남편을 달래면서 적성에 안 맞는 일을 어떻게 평생 할 수 있겠냐며 잘했다고 좀 쉬고 몸 건강 다시 되찾으면 그때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자고 격려해줬습니다. 남편이 의사 직업을 포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불효자식이라고 하고는 경제적 지원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쉬고 있는 남편을 보며 한숨을 푹푹 쉬시더니 고작 이렇게 살 거면 왜 의사를 포기했냐며 저희 가족은 아주 찬밥 신세가 되었어요. 저는 저 때문에 남편이 이런 욕을 먹나 싶어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만두고 나서 표정도 밝아지고 속도 시원해 보였죠. 남편은 기력을 되찾고 열심히 직장을 알아보았지만 세상 참 냉정하더군요. 회사 면접에도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니 남편도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잘 못 마시던 남편이 면접이 끝나고 집에 오면 술만 마시니까 저도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백수 생활이 길어지자 결국 저희는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시어머니를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더니 결혼도 멀쩡한 여자 놔두고 가난한 여자랑 결혼하니 이 삶이 이렇게 고달픈 거라며 사짜 직업 아니면 저랑 남편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놈이라고 손가락질 하시면서요. 술에 쩌든 남편을 보고 화가 잔뜩 난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에게 소금을 뿌리며 저희를 쫓아냈습니다. 저도 직장에 다니긴 했지만 둘이서 월세로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여러 번 시부모님께 찾아갔지만 항상 돌아오는 건 문전박대였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저희에게 따로 연락을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의사 포기한 거 정말 후회한다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버지, 저 정말 의사 포기한 거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어머니가 의사 시키겠단 거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한 번도 놀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학교, 학원, 집만 돌아다녔어요. 친구들이랑 편하게 놀아본 적도 없어서 학창 시절에는 거의 왕따로 지냈고요.
학창 시절 때 친구를 못 만들어 본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이젠 어머니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제 삶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시아버지는 울먹이는 남편의 말을 듣곤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로 후회가 없다면 네 뜻대로 해야지. 언제까지 엄마 말 들으면서 살래? 내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어떻게 돼서든 최대한 빨리 취업해라. 물불 가리지 말고.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부부는 놀라서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남편은 일용직 취업에 성공을 했고 적은 돈이었지만 열심히 벌어서 차곡차곡 저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연락 없던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못 볼 꼴 봤다는 듯이 저희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쥐똥만한 원룸에서 어떻게 사냐며 경멸한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경제적 지원을 끊으면 남편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걸 예상했던 것 같은데 예상외로 저희가 꾸역꾸역 돈도 저축하며 잘 살고 있으니 찾아와서 계속 비꼬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매일 찾아오다시피 하면서 일용직하는 남자 만나서 참 개고생이다. 네가 의사 포기만 안 했으면 쟤보다 더 젊고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했을 거다. 등등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더 이상 못 참겠던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렇게 와서는 문도 부술듯이 두드리시고 계속 이렇게 소리 지르실 거면 나가세요, 시어머니. 제 말을 듣던 시어머니는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가난하게 태어난 애가 말도 거지처럼 한다며 욕을 퍼부었죠. 착한 사람이 화를 내면 정말 무섭다라고 하던데 착한 남편이 참다 화를 냈어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거고 어렸을 때 말 잘 듣던 아들 아니라고요. 어렸을 때처럼 어머니 손에 쥐락펴락 할 수 있을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성인이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던 아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니 시어머니는 당황하면서 도망치시더라고요. 그래 여보 잘했어. 당신 이제 애 아니잖아. 성인이니까 시어머니 오지랖은 이제 그만 신경 끄고 살자. 저희는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고 남편은 일용직 일을 하면서 회사 면접 준비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지만 남편은 저를 보면서 힘을 냈고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1년 만에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소식을 듣곤 저는 그동안 꾸역꾸역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사원증을 자랑스럽게 메고 다니며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했고 저는 마음 편히 임신휴가도 내면서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아들이었고 정말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았죠. 그런데 남편이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시아버지께 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작년에 있었던 일을 새까맣게 잊은 듯이 얘기했어요. 수고했다, 내 새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아들 어엿한 대기업 직장 다니는데 엄마 보러 와야지. 제가 왜요? 전 이미 어머니랑 작년에 인연 끊었습니다. 작년 일을 잊으셨나 봐요. 직접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제 욕, 아내 욕 있는 욕은 다 퍼부으시더니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 너무 속이 보이네요, 어머니. 아버지처럼 손주 보러 오시지도 않으시더니 제가 취업하니까 이제 연락할 만하세요. 그냥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곤 남편은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작년에 시어머니가 저희를 내쫓으신 것처럼 똑같이요. 가끔 남편이 아닌 제 핸드폰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면서 네가 좀 설득시켜봐라. 난 아들밖에 없다라고 사정사정을 하시는데 저는 한 귀로 흘려듣고 요즘은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저희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들도 쑥쑥 자라고 있고 남편도 요즘 직원들과 사이가 좋다며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 있고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업로드되는 재밌는 사연을 시청하실 수 있어요.